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고요. 이야기의 내용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읽고 있는 책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최근 뭔가 좀 골몰해 있는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일상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요. 네, 방송을 처음 듣는 분이 아니시라면 대충 쟤 그냥 하고 싶은 말 해. 차 마시면서 차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책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더라 정도로 아마 인식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거 하는 방송이고요. 오늘도 역시 그런 시간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할 차는 충이차창의 야생 동종오룡입니다. 이 차를 여러 번 마실 기회가 있어서 마셨고요. 이렇게 샘플러로 10g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번이 세 번째 맛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시음회나 다회에서도 몇 번 맛보았고요. 참 재미난 것이 이 차가 상황에 따라서 찻잎의 양에 따라서 꽤 많은 맛이나 어떤 인상의 차이를 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차를 처음 마셨을 때는 이거 너무 맛있는데? 어떡하지? 충이차창이 또 다른 차들이랑 또 다른 매력이 있어. 이거 사야 되나? 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 마셨을 때는 근데 그때 그 맛은 아닌데? 나쁘지 않아. 역시 사야 되나? 세 번째 마셨을 때는 이게 이 맛이었나? 이게 이 맛이 맞나? 네 번째 마셨을 때는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다섯 번째 마셨을 때는 그래 역시 이 맛이지. 역시 좋은 것 같아. 확실히 다른 차들하고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추잉차창이 다른 차들하고는 조금 색다른 어떤 매력이 있어. 이렇게 오늘 한 6, 7번째쯤 마시는 것 같은데 그때 달랐던 매번 달랐던 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게 우려지고 어떤 맛을 보여줄지 저는 약간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이렇게 색깔만 봤을 때는 얘 꽤 많이 탄배가 된 혹은 또 발효가 된 차 같은데 라는 인상인데요. 맛도 다른 차들보다는 조금 묵직한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향이 너무 약간 텁텁하거나 진한 암차 같은 혹은 다른 발효도 높은 차 같은 어떤 그런 그런 향이 나느냐, 좀 약간 탄향?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 차는 찻잎의 투차량과 물의 온도와 이런 것이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고 까다로운 차 같아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혹은 향 위주로 맡고 싶으시다면 너무 진하게 안 드셨으면 좋겠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고작 6, 7번 마신 걸로 이 차 어때? 이 차는 그래 그런 차야 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말이죠.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부스러기들이 있고 제가 이 차를 진하게 마셨을 때 좀 힘들었다 부담스럽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주 진하게 마시고 싶진 않고 찻잎을 다 넣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더 넣지 않겠어요. 다른 충이차창의 차들은 그런 인상이 잘 없었거든요. 어떻게 우려도 옌차는 옌차지 어떻게 우려도 황룡차는 황룡차지 그래서 정말 부담 없이 우릴 수 있어 이런 인상이 있었는데 이 차는 지내도 괜찮아 라고 욕심내기에는 지나면 확 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혹시 많이 넣었나? 불안하네. 찬물 색깔로 봤을 때 윤차인데도 이렇게 제법 진하게 우러난 거 보면 많이 넣었나? 어째 오늘 불안한데?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조금 넣었을 때가 더 맛있다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오래 동량을 구입해도 더 오랫동안 마셔도 된다는 의미잖아요. 여러 번 더 많이 여러 번 우려서 마실 수 있다. 100g을 샀을 때 뭐 20번을 우리느냐 30번을 우리느냐 뭐 이런 차이. 향으로 봐서는 아주 달콤하고 이런 약간의 과일향 같은 게 있거든요. 맛이 또 얼마나 어떨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가끔 차를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다구를 좀 상세히 보여드릴 걸 막 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 나름대로는 다구장 앞에 한참 서서 이 차에는 이게 저게 아니 오늘 상태나 기분에는 이거 저거 이렇게 한참 고르거든요. 그 고르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찻자리에서 보면서 그래 역시 이거 좋네 이렇게 하는 기쁨 즐거움을 위해서 다구를 구입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물론 아주 많이는 구입할 수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잔도 하나씩 사고 세트를 잘 구입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조절을 하고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병렬 독서 요즘 최근 몇 년 병렬 독서라는 것이 꽤 어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직렬 독서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병렬 독서는 다양한 책들을 한 번에 읽는 거예요. 그 중에는 소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아마 소설 여러 권을 한 번에 읽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은데 뭐 전혀 분야가 다른 에세이와 뭐 소설과 혹은 뭐 어떤 인문학이나 과학 뭐 이런 쪽의 계통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한 번에 다양하게 두루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3개를 한 번에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약간 이렇게 읽는 게 전혀 집중이 안 되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 경우는 약간 책이 잘 읽히지 않을 때 뒤적뒤적 하는 마음으로 병렬 독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잡으면 끝날 때까지 쭉 집중해서 몰입해서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병렬 독서를 합니다. 이 책은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따로 시간을 내어서 찬찬히 뭐 소개도 하고 감상도 얘기하고 하겠지만 오늘은 그런 날은 아니고요. 예민함, 민감함, 섬세함, 뭐 이런 것, 높은 감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얘기해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라고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아무래도 나는 이쪽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부터가 어쩌면 판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받아들이고 혹은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쟤한테는 그게 맞지만 나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이 방법이나 이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제 기질과 제 성향에는 맞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꼭 잊지 말아요 라고 약속하고 싶은 것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달라요. 그러니 누구의 방법, 누구의 선택, 누구의 기준이 되게 괜찮아 보여도 나하고는 안 맞을 수 있어요. 혹은 제가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하고 누군가 아무리 그것을 성토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진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을 잊지 말아야 나만의 기준이나 어떤 선택이나 또 혹은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는 것만큼이냐, 나를 살펴보는 시간도 충분해야 저게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지요. 그래도 아주 좋아 보인다면 혹시 모르니 시도해 보셔도 좋고요. 일단 한잔 할까요? 지금 맛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다음 탕이 더 진하게 우러날 것 같아서 이만큼만 빼볼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살짝만 빼볼까요? 마침 앞에 도구들이 있으니까. 그죠. 늘 늘어나죠. 이렇게 차 집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얘와 얘는 용도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얘로 다 쓰시거나 얘로 다 쓰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용도가 달라요. 얘는 잔이나 다구를 짚는 용도고요. 얘는 찻잎을 짚는 용도예요. 얘가 가지는 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구를 얘로 들었을 때는 깨지거나 떨어뜨릴 위험이 높아요. 보통 차 집게는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이 정도를 잡고 사용하는데, 얘로 다구를 집으려면 이렇게 잡기에는 안 집히거든요, 잘. 그러면 가까이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래도 얘가 얇기 때문에 얘가 받쳐주는 힘이 적어서 부족해서 떨어뜨리거나 그럴 수 있어요. 집게를 사용하는 이유가 뜨거운 것을 잡을 때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얘를 잔이나 다구를 짚는 데 사용하시면 이렇게 큰 다구는 당연히 안 되고, 작은 것들도 조금 위험하거나 다구를 깨거나 화상을 입거나 종종 그런 것들의 위험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기를 꽃차 같은 것들 한 송이씩 집어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손이 닿는 것보다는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집게를 사용한다 라고, 그때 사용하는 집게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찻잎을 아까 이렇게 넣을 때 라거나 이렇게 빼낼 때 라거나, 요만큼 빼보죠.
이 찻잔이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차하면 다시 넣어도 돼요. 빼서 맛을 좀 연하게 맛을 보면서 조절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더 빼.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여기가 두꺼운, 얘는 지금 오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찬물이 들어서 이렇게 됐고요. 이것도 아마 수세미로 빡빡 닦으면 닦일 텐데 수세미로 잘 나무다 보니까 수세미로 닦기는 약간 부담스럽거나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잘 닦지는 않고요. 저는 가끔 그 뜨개 수세미 같은 걸로 한 번씩 정도는 닦아줘요. 그래서 여기 아주 진하게 찬물색이 들어있는 것보다는 이쪽이 더 그래도 밝지요. 얘는 다구를 집을 때 얘는 이 정도에서 잡아도 안전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힘 자체 두께도 다르고 들어가는 힘 자체가 전혀 달라요. 설계된 형태 자체가.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날렵하고 이런 게 더 좋거든요. 근데 다구를 집을 때는 이걸로 사용하시면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 살짝 말씀드리고 찻잎을 빼냈습니다. 빈 김에 계절에 더 어울리는 그림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아직 제법 덥지만요. 물이 예쁘게 안 나오고 빼기를 잘 한 것 같아요. 더 빼도 됐었네. 그죠? 찬물색이 확실히 첫 두 탕보다 세 번, 네 번째 탕이 가장 진해요. 물론 무이암차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 외의 차들은 3, 4번 탕이 제일 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탕부터 이미 진한 맛이 나온다면 나 찻잎을 좀 많이 넣었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 듯 합니다. 조금 넣는다고 넣는데도 욕심껏 많이 넣었었나 봐요. 제가 잠깐 섬세함과 민감함, 예민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모두 어느 부분엔가 섬세하고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이것은 단언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을 느끼는 분야, 형태 뭐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죠. 단순하게 뭐 젠더 이슈에는 아주 민감하지만 뭐 정치 이슈에는 아주 둔감할 수 있고요. 뭐 환경 문제에는 아주 민감하지만 또 어떤 교육이나 뭐 이런 문제에는 아주 둔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야의 문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에, 언어에는 상대방이 뱉는 말, 언어에는 아주 민감하지만 행동 언어, 행동에는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위계 관계, 상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어떤 자기 뭐 같은 연배의 같은 조건의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둔감하게 구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더 들어가도 뭐 밖에서는 집 밖에서는 아주 민감하고 뭐 섬세하고 다정한 사람, 다감하고 막 이런 타입의 사람이지만 집에 오면 집안일에는 아주 둔감하고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와 분야의 차이와 어떤 태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다 어느 부분인가는 민감하고 섬세하고 예민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감하고 섬세하고 예민한 마음을 부정적이거나 나쁘다고 여기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많이 쓰여지기도 하죠. 넌 너무 민감해서 피곤하겠다. 섬세한 건 좋은데 과한 것 같아. 너 그렇게 예민해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래?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단어 자체의 거부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흔히 옛말 들리는 말 중에 그런 말들이 있죠.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 마음을 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위로할 줄도 안다. 이 말은 뭐 어떤 경험한 것에 대한 것이 더 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의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 어떤 민감하고 섬세하게 반응했던 것들을 타인에게 적용하거나 다른 상황에 대입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감수성이나 민감성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여겨져요. 그렇다면 나는 조금 피곤하더라도 민감하고 예민하고 섬세한 쪽이고 싶어요. 저는. 그래야 더 조심하게 될 것 같아요. 나의 마음에 대해서, 나의 어떤 것에 대해서, 타인의 어떤 것에 대해서. 근데 가장 재밌는 것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에게는 민감하지 않아. 타인에게는 몹시 민감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민감함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감한 것 자체, 예민한 것 자체, 감성이 높은 것 자체가 아니고 나에게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타인에게는 적용하는 거죠. 저 사람은 둔해서 저렇게 행동하고 저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 저 사람은 섬세하지 못해서 말을 저 따위로 하는 거야. 근데 그 말 자체가 가진 폭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분명히 했는데 마치 자기는 아주 섬세해서 그런 걸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 경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 경우 저는 되게 제가 아주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달라야 많이 달라야 그리고 많이 다른 것들이 존중이 돼야지 사회가 아름답게 굴러간다. 제 어떤 가치관 중에 하나인데요. 유독 저희 가족들한테는 그걸 잘 못해요. 딱 간단하게 아주 친밀한 딱 제 가족 다른
하다못해 좀만 더, 한 다리만 더 걸러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친구도 괜찮고, 뭐, 어떤 아주 가까워도, 아무리 오래 알았어도, 혹은 또, 하다못해 혈연으로 묶여있는 어머니나, 뭐, 남동생만 해도 훨씬 더, 그래, 그럴 수 있지. 너랑 나랑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가 충분히 되는데, 아이에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어느 순간 강요하고, 어느 순간 요구하고, 야, 엄마가 이 부분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너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니? 우리 가족 중에서 나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니? 이런 것들. 자꾸 본의 아니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런데, 식구들한테는 유독 그렇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어떤 기대하는 바, 요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그리고 어떤 한 공동체, 정말 딱 묶여있는, 그래서 우리만큼은 같아야 해. 적어도 우리는 같은 소리를 내어야 해.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를 수밖에 없다. 가 전제가 되면, 어떤 행동이나 말을 뱉어도 그 상대가 아주 밉지는 않아요. 다른데 어떡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쟤랑 나랑 너무 다른데. 근데 내가 쟤를 너무 좋아해서 쟤가 나랑 좀 같은 어떤 걸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정말 공들여 노력해야죠.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 쉽게 될 리 없는 것이 당연하고, 거기에 또 내가 아주 옳은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이 더해지면 더욱 노력하고 조심하고 할 텐데, 그 부분을 쏙 빼먹고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되는, 나에게보다 타인에게 더 요구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으로 민감함이나 예민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약간 싸우자! 너 왜 그따위야? 뭐 이런 12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어느 부분에 분명히 저 사람보다 분명히 둔감하고, 혹은 때로는 부족하고 잘 모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섬세함, 민감함, 예민함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작용을 하려면 그 기준이 나에게만 적용이 돼야 되고, 타인의 판단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그런 눈으로 민감한 사람이나 예민한 사람도 봐줬으면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가 조심하는 정도로 너무 막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쩌다 보니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죠. 근데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야겠다. 내가 지금 옳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도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른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믿고 있는 것을
또 전하고 싶고 혹은 뭐 변화도 바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충분히 상대방을 헤아려야겠지요. 헤아린 다음 상대방에게 맞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겠지요. 상대방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너 왜 내 말 안 들어? 라고 하면 소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일단 화가 나는데 말이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래 그게 맞지?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실천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슬프고, 사실 슬프기까지는 않고 찔리고 반성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봅니다. 꿀떡꿀떡 삼켜서 흔적도 남기지 않는 거 말고 의지를 좀 다져서 그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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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으로 저에게 스스로에게 주입하고 세뇌 중이에요.
어머, 너무 많이 따랐다. 진짜 어렵다. 어렵습니다. 표지는 귀여운 오리 정도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는 이 차를 더 마시기 전에 세수를 좀 해야겠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방문은 닫고 차를 마셨는데 땀이 어찌나 났는지 여러분들께 차마 이 모습을 이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차 마시는 내내 약간 운동이라 되는지 점점 땀이 많이 나기 시작해서 막 얼굴이 막 아주 땀범벅이 돼가지고요. 세수 좀 해야 차를 더 마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차가 더 우러날 것 같고요. 오늘 함께한 차는 충이차창의 야생 동정 오룡이었고요.
이 차는 역시 옅게 마시는 쪽이 더 맛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를 드셔보셨다면 어떤 쪽이 더 입에 맞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저하고 좀 다르실 수도 있겠지요. 네, 오늘도 이런저런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입 밖으로 꺼내 놓으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아주 두서없고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께서는 좋게 봐주시면 아 그래 그런 저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네 정도로 여겨주실 수도 있고, 제가 굳이 정리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변명하자면 그렇게 돼버리면 주장이 될 확률이 너무 높아서요. 특히 저는 꽤 공격적인 오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름 조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 무서워하는 사람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